최근 주식시장을 보면 순환매가 굉장히 빨리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PBR, 순환매, 그리고 초전도체, 원격의료 관련주 이렇게 좀 대표적으로 변동성이 큰 편인데 이럴 때일수록 시장에 동요하지 말고 저평가 종목 위주로 분할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번 주부터 국내 증시를 보면 2차 전지주가 최근에 조금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200달러 선을 회복을 하면서 2차 전지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조금은 회복된 그런 모습인데 여기에 또 탄산리튬 가격도 조금씩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 탄산리튬 가격이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양극재 회사 실적에 반영이 되려면 2분기 정도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제한된 흐름이 예상되고 있고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지금 하락세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중국이죠. 중국의 저가 배터리 공세, 그리고 이제 악성 배터리 재고, 리튬 가격 하락, 이런 것들이 이제 국내 2차 전지 업계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중국 하면 LFP 배터리를 생산하고 우리 기업들은 NCM 배터리 위주로 생산을 했었었는데 지금 이마저도 사실 흔들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국내 배터리 기업들도 LFP 배터리를 생산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게 실제로 양산이 되려면 2026년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조금 시간이 남았죠. 시간이 좀 남았고 일단 최근에 포르쉐 브랜드에서 최초 SUV 마칸 일렉트릭을 공개했었는데 프리미엄 완성차 제조사 중에서 처음으로 중국산 NCM 배터리를 탑재한 것으로 확인이 됐죠. 그 배터리 공급사가 CATL인데 CATL 같은 경우는 벤츠와 BMW에 이어서 포르쉐와도 공급 계약을 맺었고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우리 K배터리가 주도했던 프리미엄 NCM 배터리 시장을 본격적으로 위협을 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좀 이제 안 좋은 건 사실인데 지금 현 상황만 놓고 본다고 하면 그래도 우리가 좀 약간 기대를 걸어볼 만한 건 시장 점유율입니다. 작년 미국 배터리 시장 점유율을 보면 국내 배터리 3사의 점유율은 42% 정도로 이렇게 나름 선방을 하고 있고 또 이제 미국 시장만큼 중요한 시장이 바로 유럽 시장이죠. 유럽 시장 같은 경우는 작년 기준 배터리 점유율을 보면 국내 배터리 3사의 점유율이 56%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가 자체는 지지부진하지만 전기차 대표 시장인 미국과 유럽에서는 아직까지 점유율이 높고 IRA와 CRMA 법안 수혜로 인해서 중국산을 대체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저번 주에는 특히 이제 우리나라랑 쿠바가 국가 간 수교를 맺었었는데 쿠바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핵심 광물인 니켈을 생산하는 세계 6번째 국가죠. 특히 이제 추정 매장량 같은 경우는 세계 2위에서 3위 수준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기대가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니켈 가격으로 인해서 양극재를 비롯한 대부분 2차 전지 종목들의 반등이 조정은 사실이지만 지금 이렇게 바닥권에 있을 때 2차 전지 소재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2월 2일 TV방송에서도 2차 전지 소재를 좀 말씀드리면서 SK IT테크놀로지와 WCP를 말씀드렸었는데 이 분리막 같은 경우는 기술 난이도가 높고 IRA 직접적인 수혜 효과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저점에서 매수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 PBR 우리가 또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 최근에 많은 관심을 좀 받고 있죠. 제가 1월 12일 TV방송 추천 종목으로 현대모비스를 추천드렸었죠. 추천가 대비 한 20% 정도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자동차 부품주에 해당하는 종목입니다. 이 자동차 섹터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PBR이 0.67배로 거래가 되고 있고 금융 같은 경우는 0.4배 그리고 유통 대표주인 이마트는 0.2배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 PBR이라고 해서 무조건 PBR만 보시면 안 되는 게 또 이마트 같은 경우는 상승폭도 굉장히 컸지만 실적이 받쳐주지 못하니까 하락폭도 굉장히 컸습니다. 항상 제 여러분들한테 성장 동력과 실적을 강조드렸었는데 당시 방송에서 설명드렸던 현대모비스 투자 포인트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제가 매수가를 시초가 말씀드렸었고 목표가는 23만 5천원, 손절가는 19만원 제시해드렸습니다. 일단 신규 수주 기대감 있는 기업이다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조금 특이한 디스플레이를 개발했습니다. 큰 화면, 고화질, 얇은 두께가 특징인데 차량용 QL 디스플레이를 세계 최초로
자체 설계하고 개발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 새로 개발한 디스플레이를 내세워서 북미와 유럽 시장을 공략하겠다, 이렇게 밝혔었는데, 추가적인 신규 수주 기대감이 더해질 수 있고 신규 고객사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또 실적을 한번 봐야 되는데,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무려 5년 연속 매출과 영업이익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상 매출액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7.6%,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20%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현대모비스 말고도 아직 저평가 상태인 자동차 부품주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현대오토에버 이런 것도 저점에서 분할 매수하시면 좋아 보이는데, 지금까지 오른 종목보다는 덜 오른 자동차 부품주에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